안녕하세요. 골정열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린 처방 의원에 대한 진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린 처방 의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환자 중에서 10에서 15%를 처방을 하는 병원을 가리켜서 그린 처방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개원을 한 일에 지금 8년이 지났는데 그린 처방 의원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이유는 저희 병원은 약 처방이 10%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희는 약을 이렇게 안 쓰는데 그린 처방 의원이 안 되는 게 억울합니다. 아니, 그린이 아니든 뭐 슈퍼 그린은 아니든 메가 그린이든 뭐 이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룰이 그래서 줄 수가 없대요. 자, 이렇게 제가 약을 잘 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생치료를 하는 의사고 불필요한 약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이 저와 다른 기전에서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치료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무작정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재생의학을 하는 혹은 환자를 재생을 시켜서 원래 기능을 되돌리려고 하는 길은 사실 쉽지 않고 험난한 길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골절일 때 약을 오래 쓰지 않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골절일 때는 처음에 급격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약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됐을 때 이틀에서 3일 이상 약을 쓰게 되면 골이 잘 유압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혹은 관계가 없다는 보고들도 있지만요.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몸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야, 움직이지 마라. 여기는 이렇게 이 이상 범위로 움직이면 아파. 여기서 더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그널 안에서 움직였을 때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근데 초사이어이거나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내가 뭘 하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인들 수준에서 그 통증을 시그널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상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골절 부위에 대해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면 골절 부위가 망가지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골이 불유압이 생긴다거나 혹은 부정유압, 즉 잘못 붓거나 안 붓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골절에서 약 처방은 극히 단기간만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견딜 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골절 이외에 그럼 다른 데서는 왜 약을 안 쓰십니까? 건병증이나 그 다음에 인대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건병증이나 인대병증의 환자들의 경우 재생치료를 할 때 약을 먹으면 그 치료 기능이 저하된다고 되어 있어요. 급격한 혹은 급성 인대 손상이나 혹은 급성 힘줄 손상이나 이럴 때는 약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급성 힘줄 병증이라는 말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힘줄 병증이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급성으로 온다. 그럼 이건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우리가 만성인 상태에서 급성이 온 거기 때문에 통증을 초반에만 잘 잡아주게 되면, 즉 통증 컨트롤이 잘 되게 되면 굳이 약을 안 써도 됩니다. 근육이 파열됐을 때는요, 다를 때는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항염증 치료를 하는 진통 소염, 우리가 염증을 없앤다는 게 들어가잖아요. 진통제만 쓰는 것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소염제를 쓰게 되면은 거기서 힐링 이펙트를 방해하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면 스카티슈, 즉 상처 조직이 잘 남을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자, 세 번째, 신경 손상에서도 봅시다. 신경이 눌리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를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죠. 이런 디스크나 이런 질환에서는 신경이 정상적으로 피가 잘 안 통하거나 혹은 신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서 신경병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혹은 수근관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팔꿈치에서 이런데 증후군에서 주관절 증후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신경이 잘 피를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재생이 잘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쓰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섬유화되거나 유착이 되어 있던 부분이 더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찢어지게 되고 더 유착이 심하게 돼요. 그러면 과연 그 상황에서 약을 써야 될까요?
통증이 너무 심할 때, 그 다음에 저녁에 이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불편할 때, 이럴 때 쓸 수가 있지만, 그런 거를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즉 의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에게 잘 약을 처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도 최대한 단기간만 드시고, 되도록이면은 좀 최대한 줄여봅시다. 왜? 환자의 경과를 보고 환자의 증상을 보고 저는 제 치료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왜 약을 쓰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골종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